ESG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죠. 연결 기준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중 분석 가능한 99곳의 기후 공시가 KSSB 기준에 얼마나 들어맞는지 AI로 전수 분석해 봤습니다. 99곳 전체 평균은 81.3점이었어요. 평균 이상인 기업이 49곳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콥 1, 2, 3 온실가스 총량을 기준에 맞게 공개한 기업은 72곳, 72.7%였고요. 기후 위험을 일부라도 공개한 기업은 무려 96곳이었어요. 그런데 전환 위험에 노출된 자산이 실제 얼마인지를 밝힌 기업은 8곳, 물리적 위험은 10곳뿐이었어요. 위험이 어딘지는 대부분 찾았는데 그걸 돈으로 계산한 기업은 매우 적었다라는 거죠. 당장 내년부터 10조 이상 기업, 해당 연결 기준 기업까지 합치면 수백 개 기업들이 KSSB 기준에 맞게 기후 공시를 할 텐데요. 우리 기업이 어디쯤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면 국내 기업들의 기후 공시가 어디쯤 와 있는지 또 대강의 트렌드는 알게 되실 겁니다. 온실가스 공시는 이제 상당히 보편화됐습니다. 72곳이 충족, 또 부분 충족까지 포함하니까 93곳, 93.9%가 스콥 1, 2, 3 배출량을 상당 부분 공개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스콥 3의 15개 카테고리별 산정 범위 제외 사유까지 제대로 밝힌 기업은 59곳. 59.6%로 떨어졌습니다. 스콥 3 공시는 아직 의무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기업마다 카테고리별로 공시 수준이 매우 다른데요. 예를 들어 금융업의 경우는 카테고리 15인 투자 배출량 공시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었습니다. 더 큰 차이는 기후 위험에 대한 공시였는데요. 기후 위험 자체를 공개한 기업들은 96곳, 금액과 비중까지 제시한 곳은 전환 위험을 보면 8곳, 물리적 위험을 보면 10곳뿐이었습니다. 매우 적은 수치였죠. 태풍이나 홍수 같은 물리적 위험, 또 탄소 가격 상승이라든지 시행 규제 같은 전환 위험. 하지만 KSSB 기준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느 공장에, 어느 사업장에, 어느 자산이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는 금액이 얼마인가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 데이터와 기후 데이터를 연결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태풍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찾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위험에 노출된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을 계산하고 전체 자산 대비 그 비중이 얼마인지를 공개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명 시나리오 분석이죠. 근데 이 과정은 ESG 팀만으로는 어렵고 재무팀, 사업부, 리스크 부서 뭐 이런 데이터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전문가도 우리나라에 사실은 많지도 않고, 작년에 저희가 기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그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다 했는데도 그 추정치가 너무 블랙박스여서 아예 외부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무 공시가 좀 자리를 잡게 되면 이런 방법론도 좀 더 정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이미 공시에서 밝힌 기업도 있어요. 대우건설은 탄소 전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18건의 수주 잔고 약 4조 103억 원이라고 공시를 했고요. 이게 전체의 8%라고 밝혔어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여수 사업장의 물리적 위험 노출 유형 자산을 약 7,514억 원, 전체 자산의 5.7%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부 탄소 가격입니다. 흥미로운 건 내부 탄소 가격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기업에서 선택 사항으로 놔뒀는데 공시한 기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분석 기업 중에서 약 절반 가량이 내부 탄소 가격을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실제 단가와 적용 방식까지 공개해서 충족이라는 평가를 받은 기업은 19%였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은 톤당 4만 원의 내부 탄소 가격을 책정을 해서 3억 원 이상의 투자 심의 안건에 이걸 적용한다라고 밝혔어요. 그것이 2025년 전체 투자 금액의 48.7%가 그 검토 대상이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설비에 얼마를 투자했느냐라고 밝힌 기업은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이 돈이 어떠한 기후 전략 때문에 투입됐는지 이러한 연결성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K 텍소노미 부합 지출이 카펙스가 166억 원이고
원이고 오펙스가 400억 원이라고 나눴고 뭐 2억 4,500만 달러의 녹색 채권의 사용처까지 이렇게 공개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좀 저조한 것이 경영진 보상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기후 성과가 경영진 보상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밝힌 기업은 25곳, 25.3%였어요. 삼성중공업은 기후 ESG 항목을 그 MBO의 3% 반영한다라고 했고, 현대건설은 CEO의 기후 KPI를 평가의 4%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반대로 기후 변화가 만드는 기회에 대한 공시 부분을 봤을 때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부품 사업을 기후의 기회로 보고 2025년 매출 5조 4천억 원, 전체 매출의 8.8%라고 밝혔어요. 삼성물산도 K텍소노미 부합 매출을 약 2조 3,948억 원, 전체의 7.6%로 제시했습니다. 제가 뭐 러프하게나마 이렇게 저희가 분석한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KSSB의 핵심은 단순히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기후 리스크가 우리 회사의 자산이라든지 투자, 매출, 성과급 뭐 이런 형태의 경영 성과와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다른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뭐 2030년 또 2050년 저탄소로 바뀌는 미래의 새로운 산업 환경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또 어디가 부족한지를 우선 파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AI가 보고서 데이터를 다 읽고 그 데이터가 뭔지가 쉽게 해석해 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업들은 ESG 공시 이제 KSSB 기후 공시를 작성할 때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묻는 질문에 좀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ESG 공시라는 게 그냥 단순한 공시 하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변하는 각종 탄소 공급망 규제가 뭔지 알아야 이게 우리 회사의 그 전환 리스크에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새로운 탄소 감축에 대한 방법론을 알아야 되니까 기후테크라든지 저탄소 산업의 변화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임팩트원 하나를 보시면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ESG 경영 성과를 만들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영상 꼭 시청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